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 적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한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가요? 이 남자는 그녀의 이름도 집도 목소리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손끝의 감각만은 끝내 잊지 못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골목, 같은 조명 아래 지불했던 건 돈이지만 소모된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침묵했기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없이 사랑을 했고 이별이라는 말도 없이 떠나보낸 남자의 이야기. 이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그리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날 단 1시간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무 간판도 없이 벽에 커튼처럼 걸린 안막과 낮은 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붉은 조명을 지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들어갔던 것에 가까웠고 그래서 더 오래 머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여자는 검은 반팔과 헐렁한 흰바지 차림이었고 슬리퍼는 마치 밖에 나가도 될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예약 안 하셨죠? 그녀는 태블릿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기본 1시간이고요.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현금 없으시면 계좌이체도 돼요. 말투는 너무 건조했고 표정은 사무적이었고 나는 마치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눠주는 사람을 본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요.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길게 써야지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QR코드를 건넸고 계좌 이름은 개인 명의였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면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 대신 다만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그녀는 손짓으로 작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밝지 않아서 오히려 내 속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개엔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베드는 따뜻했고 수건은 새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온 건 정확히 3분 뒤였고 그 순간이 나는 이상하게도 기억납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검은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손끝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2시간 맞으시죠? 짧게 묻고 등을 살짝 기울여 기름을 손에 덜고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긴장이 되었지만 금방 풀렸습니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없어서 그녀의 손끝은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를 듣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등 뒤에 있었고 나는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을 아예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2시간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시계는 안 보였지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인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이름을 묻지 않았으며 수건은 바구니에 입구에 물 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았고 나는 그녀의 온기를 받은 건데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거래였고
어디서부터 착각이었는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안 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단 일주일도 안 가서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그 시간에 나는 또 그 골목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좌는 저장되어 있었고 그녀는 다시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을 찾은 건 정확히 일주일 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요일이 되자 몸이 저릿한 기분이 들었고 한참을 망설이다 어떻게든 걷다 보니 지나친 것처럼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는 여전히 같았고 붉은 조명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똑같은 걸 원하면서도 무언가 달라지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맞으시죠? 그녀는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하는 그녀에게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손님이란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몸에 들어왔습니다. 계좌는 이미 저장되어 있었고 나는 두말 없이 송금했고 그녀는 확인도 없이 손짓으로 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그녀의 손끝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였고 나는 그게 내가 잘못 느끼는 거라 생각하려 했지만 어깨를 감싸는 온도가 조금 더 길게 머문 것 같아서 입을 열까 말까 입술을 떼는 그 순간까지 말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규칙 같았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기억을 남기지 않는 사이. 그러니까 잊어도 되는 관계. 그런데 그녀가 수건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훑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헤어끈 하나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녀의 향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고 나를 잠시라도 기다렸던 증거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그 요일, 그 시간에 그곳에 갔고 그녀는 늘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2시간 맞으시죠? 아무 감정 없는 그 말에 나는 점점 감정을 넣기 시작했고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내 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의 손끝이 목덜미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을 알게 되면 내가 사라질까봐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그날은 끝까지 지우지 못했고 나는 3번째, 4번째, 그 이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옷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머리를 감는 타이밍을 바꿨으며 지갑 속 명함도 꺼내 다시 닦아 넣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그녀가 궁금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번째 방문이었을 겁니다. 정확히 며칠째였는지 굳이 세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되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어둠, 익숙한 복도, 익숙한 붉은 조명 아래 익숙한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말. 2시간 맞으시죠? 나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가면 우린 거래가 아닌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계좌는 자동 입력되어 있었고 입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방 안은 늘 똑같았습니다. 조용했고 정리되어 있었고 수건은 바구니 안에 깨끗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득 그 바구니 안에 두 장의 수건이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늘 하나였고 내가 썼던 것 하나만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분명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는 순간까지도 입을 다물었고 손끝에 감촉이 어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조금은 슬퍼졌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내 팔꿈치 안쪽을 누르던 순간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진 않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내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이 끝나고 나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그런 거 안 받아요. 말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말이 처음으로 감정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뭐든 선 긋는 말이었고 선을 지키지 못한 건 나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2장의 수건 중 내가 어느 쪽을 썼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해 놓고도 아무런 감정 없이 누가 들어오든 똑같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향수를 뿌리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게 쓸모없는 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향수를 뿌리지 않았고 머리를 감는 시간도 다시 예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시간에 또 그녀에게 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하철이 막혀 있었고 골목 끝을 뛰듯 걸어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입구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늘 환하게 켜져 있던 붉은 간접 조명은 없었고 문도 살짝 닫혀 있었으며 무언가 안 되는 날인가 싶은 마음에 잠시 되돌아설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복도에 들어서기 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내 또래도 젊은이도 아니었고 슬쩍 셔츠 소매를 걷고 있는 손, 목덜미까지 흘러내린 땀, 그리고 그의 뺨에 붙어 있는 작은 회색 솜털 하나가 내 시선을 그대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 작은 타월을 손에 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심히 가세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본 순간 목 안쪽이 뻣뻣해졌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이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본 척 했는지도 모르고 봤는데도 반갑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문 옆에 붙어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배웅한 후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카운터에 섰습니다. 내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늘 하던 말로 맞았습니다. 2시간 맞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절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는 따뜻했고 수건은 한 장이었고 향기는 은은했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익숙한 곳을 찾아 눌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오늘 있었던 일을 혼자 지워보려 했습니다. 그녀가 웃었던 건
그 남자에게 한 게 아니라고. 그 웃음은 그냥 습관이었다고. 내가 본 건 착각이었다고. 하지만 등 위를 따라 내려오는 그녀의 손길에 미세하게 걸려있는 다른 사람의 체온 같은 감각이 끝내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사지가 끝난 후 나는 말했습니다. 혹시 그 전 손님이 조금 늦으셨어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아주 익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무표정이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그 속에서 진심이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세탁기에 옷을 넣다가 문득 바지 주머니에서 그녀에게 주려 했던 손 편지가 구겨진 채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걸 꺼내 조용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또 그녀에게 갔습니다. 이제 그녀를 잃을 수 없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점점 이상한 모양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웃는 걸 보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고개를 돌릴 때까지만 마주쳤고, 그녀가 손을 얹을 때까지만 기다렸고,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도 항상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일찍 도착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남자가 그 복도에서 나오는 걸 다시 보게 될까봐, 아니,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가 먼저 도착한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말로만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2시간 맞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금 금액을 5배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흘긋 화면을 보고도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녀의 손이 어깨를 눌러오던 순간 나는 그 손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손을 빼냈습니다.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을 뱉고 나서야 이게 질투라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한참을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까지 지불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모욕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쪽이 내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시간까지 맡고 싶으시면 그만한 값 치르셔야죠. 그녀는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걸 그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그걸 값이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는 내 어깨에 다시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시간 그대로 진행할게요. 나는 끄덕였습니다. 비참하게.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다시 등 위를 지나갈 때 나는 그 감촉이 뜨겁게 느껴진 게 아니라 차갑게 식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번 2배의 입금을 반복했고 그녀는 늘 똑같은 태도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에 더 가까워졌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다른 손님에게 웃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내가 질투한 이유로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웃음을 그만둔 대가로 매번 돈을 냈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이면 나는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입구에서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하나가 내게는 이 관계가 변해버렸다는 결정적인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2시간 맞으시죠?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내게는 모든 질문보다 더 크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입금부터 했습니다. 이번엔 3배. 계좌의 숫자를 입력하며 나는 아주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그녀가 그걸 알고 있을까? 나도 알고 있을까? 그녀는 여전히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손짓으로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베드는 따뜻하고 수건은 한 장뿐이었습니다. 나는 수건을 들고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녀는 5분이 지나서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처음 왔던 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를 감는 시간, 옷을 고르는 순서, 지갑 속 명함, 그리고 그녀가 날 만지는 방식에 담긴 내 감정의 무게.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손끝은 정확했고, 감정은 없었고, 기름은 미지근했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내 팔목을 조용히 매만지던 순간 그녀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분명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제야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이 그녀가 날 걱정해서 한 게 아니란 걸 압니다. 그건 그녀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식이었고 더 이상 감정을 섞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이 관계의 끝을 알리는 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고 나도 더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딱 그 정도, 딱 기억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접촉. 시간이 다 끝났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말은 처음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들어가세요였습니다. 어딘가 정해진 장소가 있는 사람에게만 쓰는 말. 그녀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신 순간 이상하게도 눈이 시렸습니다. 차가운 공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그녀에게 불리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나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스스로 그곳을 찾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나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그녀에게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 요일, 그 시간 그녀가 부르지 않아도 문을 열고 그 복도로 들어서곤 합니다. 처음 사라졌을 땐 그녀가 쉬는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는 그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와 너무 다른 말투, 너무 다른 미소, 너무 다른 옷차림으로 2시간 하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을 갔고
3번 다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서 명확하게 그만 오세요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건 거절이 아닌 실종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볼까, 계좌로 입금해볼까, 말도 안 되는 시도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만 있었고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 휴대폰 속 이체 내역도 이름으로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던 겁니다. 그녀가 없는 방에 나는 한번 다시 들어갔습니다. 처음과 같은 방이었고 베드는 따뜻했고 수건은 한 장, 모든 게 같았지만 그녀의 향기가 없었습니다. 손을 얹는 사람은 낯선 여자였고 그 손끝은 너무 가볍고 내가 기억한 무게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한참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그 방에서 단 한순간도 그녀의 손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다는 걸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왜 그날 내 손을 피하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까지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았는지, 나는 밤마다 그녀와 나눈 짧은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건은 바구니에 들어가세요. 오늘은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 모든 말들에 나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녀는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지불한 만큼의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 그게 사실이더라도 나는 매주 그 요일 그 시간에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카운터가 바뀌어도 방이 같아도 그 손끝이 달라도 나는 매주 그녀가 다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없었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나는 아직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잊은 척 하는데 익숙해졌다고 믿고 있던 어느 날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의외의 장소, 예상치 못한 타이밍, 무방비한 상태의 나. 그녀는 남의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나간 작은 모임이었고 별 기대 없이 앉아 낯선 사람들과 인사말을 주고받던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뒷모습만으로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라 있었고 옷은 단정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떠 있었지만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정이라고 해요. 그녀의 이름, 처음 듣는 이름.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심지어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남자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한 나는 내내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옆자리 남자에게 농담을 던지며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이름 없는 나를 지나쳤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자연스레 담배를 피우러 나온 틈에 나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 못 하시나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어디서 뵀었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 표정, 그 어조 모두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정들이 모두 내가 만든 허상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녀가 모든 걸 연기한 배역이었던 건지 어느 쪽이든 나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좌 이체 목록을 뒤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장하지 않았던 그 이름은 이제 진짜 없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흔적 없이 내 시간 속을 지나갔고 나는 그녀가 없는데도 그 시간에 맞춰 지금도 눈을 뜹니다.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 적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앞에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은 아직도 내 심장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본 날 이후로 나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밤새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했던 말들과 하지 않았던 말들을 그녀가 지었던 표정과 짓지 않았던 표정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 척 했든 정말 기억하지 못했든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면 내가 너무 우스워지니까 며칠을 고민하다 나는 결국 그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곳, 내가 한때 누구보다 확신에 차서 걸어 들어가던 곳,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조명은 변함없이 붉었고 카운터에는 그날 봤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하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나요? 그 여자는 잠시 나를 보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그 언니 그만뒀어요. 언제부터? 2달? 좀 넘었죠. 2달. 그럼 내가 매주 그 시간에 그 복도를 걸어가던 모든 날 그녀는 이미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연락처는?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연락처 같은 거 안 남겨요. 그 언니도 그래요. 깔끔하게 일하는 편이었어요. 깔끔하게. 나는 그 말이 잔혹하게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깔끔하게 떠난 사람, 깔끔하게 사랑을 남기지 않은 사람, 깔끔하게 기억을 지운 사람. 그리고 혼자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 나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건 한 장, 상온의 향기, 변하지 않은 구조. 하지만 사라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 가장자리에 앉아 그냥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어깨에 얹히던 그 무게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미 내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방을 나와 카운터에 서 있는 여자를 향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언니 행복하길 바래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이 나로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언니가 그걸 바랄까요? 그녀의 말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갑게 목을 스쳤습니다. 그 골목, 그 시간, 그 길을 걷는 내가 그제야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 적 없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꼈던 모든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른 적 없었고 내 생일을 몰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오든 말든 늘 똑같은 말만 했고 돈이 입금되면 그에 맞는 손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거절했고 내가 내민 명함을 보지도 않았으며 내 질투에 얼마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랑이었다고 그녀가 내게 주지 않았던 것보다 내가 그녀에게 느낀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늦게 방에 들어오면 그 문이 열릴까봐 내가 숨을 참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 아래로 미끄러질 때 그 감촉을 오래 붙잡기 위해 나는 일부러 말을 줄였고 그녀가 침묵하면 그걸 동의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나만의 사랑이었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애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양방향이어야 한다고. 혼자만 느끼는 건 짝사랑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살아 있었으니까요. 매주 그 시간, 그 골목, 그 조명 아래에만 가면 내 몸이 먼저 떨렸고 심장이 빨라졌고 숨을 더 길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란 말입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는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그 무너지는 소리를 매주 듣고도 또다시 찾아갔고 돌아올 길을 잃어버릴 만큼 그녀의 무표정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그 골목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시간만은 그 누구도 그녀조차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가장 뜨거운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날 사랑한 적 없어도 그녀가 떠난 뒤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그 시간을 사랑이었다고 믿겠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가 자리에 앉아 허기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먹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드디어 그녀를 놓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따뜻했고 안쪽 창가에는 책을 읽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고 손끝은 유난히 가늘었고 커피잔을 감싼 손이 낯익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모습,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그녀와 나는 천천히 창 쪽으로 걸었습니다. 내 발소리가 안 들리게 조심하면서 그녀의 책 넘기는 속도에 걸음을 맞추듯이 천천히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개를 들었지만 내 쪽이 아니라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고 그 표정은
나를 알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창에 비친 내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고 나는 그걸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 복도에서 마주친 그 미소,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2시간 맞으시죠? 하고 말하던 그 말투. 이제 그 장면들이 나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도 않았고 목이 타들어가지도 않았고 나는 그저 그녀를 기억하는 나 자신을 짧게 안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붙잡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이별이었습니다. 당신을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그저 스쳐 지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그녀를 떠났다고 느꼈습니다.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숨소리도 떨렸고 그녀의 손끝에 따라 내 감정도 흔들렸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모든 감각이 기억이라는 이름의 연기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나를 기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누구에게 향해 있었는지, 그 웃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때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입 밖으로 나온 적 없고 그녀의 입속으로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였던 적 없지만 나는 내 기억 속 어딘가에 그녀를 나의 사람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그건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이름도 사는 곳도 모릅니다.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없고 선물도 없고 증명할 만한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가 한 손짓 하나를 기억합니다. 방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수건을 내밀며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말하던 그녀의 손끝.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게 준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그 수건을 지금도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다 사라졌고 색도 바랬지만 그 촉감만큼은 기억 속 그날 그대로입니다. 그 손길을 느꼈던 그날 내가 어떤 감정으로 누워 있었는지 그녀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를 불러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모른다고 말하던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나는 그 시간을 초과해 사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녀를 떠나보냅니다. 말도 없이 사랑했다는 고백도 없이 그저 그날의 손길 하나만 기억한 채로 그녀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어깨를 다시 만지고 있다 해도 나는 그걸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젠 나를 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한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나를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 감정 하나만으로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손길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을 지워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놓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잊었고 그는 그녀의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모든 사랑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2시간의 여자였고 그는 평생의 남자였습니다. 그녀를 붙잡지 않았기에 사랑일 수 있었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기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랑,
그러나 단 한 사람이 평생 간직한 사랑. 황혼향기 채널은 사연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